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부터는 이 팀장도 석소장님과 함께 2025학년도 입시를 위한 2025학년도 수시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생명 관련 전공을 보유하고 있어 메디컬 계열을 지망했거나 생명과학, 생명공학 전공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눈여겨보는 대학이자 비슷한 라인에서도 최근 특히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는 건국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 전형계획을 분석해보려 합니다. 건국대학교는 나름대로 수시 정시 모두에서 굵직한 변화가 발생한지라 건국대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오늘 이 콘텐츠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정초부터 이 팀장이 심한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 상태가 고르지 못하다는 점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건국대학교 2025학년도, 2024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정원 내 전형 모집 인원이 증감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건국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 전형계획에서 눈에 띄는 점은 기존 논술 KU 논술 우수자 전형이 인원이 120명 줄어들고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이 인원이 99명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팀장이 생각하기에 건국대학교에서 2025학년도에 논술 KU 논술 우수자 전형 및 수능 위주 전형들에서 계열별 수능 선택 과목 지정을 폐지한 영향으로 보이며, 자세한 내용은 주요 분석 정리 탭을 통해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 농어촌 학생 전형 및 정원외 전형인 학생부 종합 기초생활 차상위 전형은 정시 모집 정원외 전형으로 이동하였으며, 학생부 종합 사회통합 전형의 지원 자격을 농어촌 학생과 기초생활 및 차상위 학생들에게도 부여하면서 그중 일부 인원을 학생부 종합 사회통합 전형으로 흡수시켰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건국대학교에 정시 모집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건국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에서의 주요 사항을 정리하고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의 경우 모집 인원 증감을 비교하며 언급했다시피 수능 선택 과목 지정을 폐지한 여파로 건국대학교가 전형별 모집 인원을 바꾼 것이 핵심적인 변화라 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위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논술 KU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 자연계열 및 수의학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 선택 과목 지정이 폐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자연계열의 경우 수학 영역은 미적분 기하, 탐구 영역은 과학 탐구를 선택한다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는데, 2025학년도부터는 이러한 수능 선택 과목 지정을 폐지한 대학들이 늘어났습니다. 바로 다음에 전형계획을 분석할 동국대학교에서도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열이 수능 선택 과목 제한을 폐지한 상황입니다. 이는 이 팀장이 아주대학교 약학대학을 분석하며 잠깐 말씀해드렸듯 첫 번째로 통합형 수능 전환 이후에도 학생들이 본인이 적성이나 흥미에 맞게 선택 과목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한다는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되기도 하고, 두 번째로 실제로 미적분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훨씬 유리하다는 유불리 문제나 문과 침공 이슈도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여 대학이 이러한 변화를 꾀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단적으로 동국대학교만 봐도 모집 단위에 따라 미적분 기하 또는 과학 탐구를 선택할 시에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점 등에서 세부적인 차이는 있고, 사실상 인서울 주요 대학 중 정말 선택 과목 제한 없이 자유로이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서강대학교, 건국대학교만 있다고 봐도 무방하기는 합니다. 홍익대학교는 여전히 자연계열은 미적분 기하와 과학 탐구를 선택하도록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높아지는 건국대학교의 인기까지 고려했을 때 건도공 라인 자연계열을 지망하는 학생들이 올해 건국대학교에 많이 유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건국대학교도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시원하게 이런 변화를 꾀하면서 학생들을 많이 데려오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수능 지정 과목 폐지로 인해 논술 KU 논술 우수자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논술 공부에 치중하면서 전략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본인이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으로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학년도 논술고사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자연계열 논술고사의 출제 범위에 과학 탐구가 없었기 때문에 미적분 기하까지 공부한 수학에 자신 있는 인문계열 학생들에게도 기회가 열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다만 논술고사의 구체적인 출제 유형이나 범위 등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2025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을 통해 확인하셔야 하며, 더 나아가서 정시 모집을 고려하시는 수험생들께서는 혹시나 건국대학교가 마음을 바꿔서 미적분 기하 및 과학 탐구에 가산점을 부여하지는 않을지에 대해 확실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능 선택 과목 지정이 폐지됨에 따라 확률과 통계 및 사회탐구 선택자가 건국대학교 자연계열에 지원할 방법이 생긴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자연계열 학생들이 이제는 문과 학생들이 이과 침공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건국대학교 2025학년도, 2024학년도 전형계획 기준 주요 전형의 세부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증감 비교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논술 KU 논술 우수자 전형의 인원이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 인원으로 이동한 양상인데,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 이동 인원 규모가 훨씬 큽니다. 이에 따라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 자연계열 선발 인원이 많이 늘어났죠.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지만 교과 70%, 정성평가 30%의 전형으로서 정성평가를 실시하는, 즉 해당 학생이 어떤 계열인지와 함께 모집 단위와 관련한 진로 선택 과목을 얼마나 착실히 이수하였는지나 어떤 활동을 주로 전개했는지 등을 보다 확실히 파악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정성평가는 여러분이 생활기록부에서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등급이 나오는 교과목 성적의 진로 선택 과목 이수 현황 그리고 세트까지 모두 보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간주해도 되겠습니다. 또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정성평가 점수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선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명시된 만큼 교과 100% 전형들처럼 성적만 좋아서 될 것이 아니라 서류평가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건국대학교 2025학년도 전형계획상에는 아직 학생부 교과 성적 경량평가 방식이 나와 있지 않아서 기존처럼 6등급 페널티 방어 시스템을 취하고 있는지는 파악이 불가능하나 아마 올해도 6등급 정도까지 내신까지는 어느 정도 점수를 방어해주되 30%의 정소평가가 30%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을 정리하자면 기존의 논술고사로 수리 역량을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을 통해 기본적인 이과적 수학 과학 역량을 점검했다가 입시 변화에 따라 논술 KU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는 자연계열 수능 지정 과목을 폐지하되 자연계열 역량에 대한 점검은 수능이나 논술이 아니라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에서 생활기록부를 통해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선 변화들만큼 큰 변화는 아니지만 2025학년도 건국대학교 모든 입시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반영됩니다. 기존에는 실기실적 KU 체육특기자 전형 및 학생부 종합 전형들에서만 조금씩 반영했으나 근래 학교폭력에 대한 이슈가 뜨겁기도 했고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모든 전형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2025학년도 건국대학교 입시 변화를 요약하자면 수능 지정 과목 폐지로 모니까 경계를 시원하게 허무는 호방안과 함께 자연계열 학생들의 경우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 모집 인원을 대폭 늘리면서 수능 성적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생활기록부의 교과 비교과 영역을 모두 점검하여 역량을 검증하는 식으로 나름의 실리도 챙기는 방향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는 아무래도 비일반고 학생들을 선호하는 성향이 큰 편이긴 합니다. 다른 학교들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을 주로 선발할 것이었다면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에서 6등급 페널티 방어 시스템을 통해 내신을 보정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정성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도 않았겠죠. 그 반대로 비일반고 학생들도 건도공 라인 중에서는 건국대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편이기도 하고 2023학년도부터 건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이 성격이 변하면서 해당 전형은 명목상 학생부 교과 전형일 뿐 비일반고 학생들도 충분히 지원 가능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점을 인지하여 이를 믿고 진입하는 학생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학년도 주요 32개 종합대학교 수시 전형별 신입생 고교 유형 콘텐츠를 보시면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동국대학교, 홍익대학교보다 건국대학교에서 비일반고 출신 신입생이 훨씬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의 자료에는 2023학년도 건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비일반고 출신 합격자들이 없다고 나와 있으나 최종 등록자 기준이라 최초 합격을 반영하지 않은 자료라 그렇습니다. 메이저 리서치 솔루션 진행자들 중에서도 다른 학교에 등록하기는 했지만 최초 합격생들이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자료를 넘기는 중에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올해 특히나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이 주의하실 점은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에 비일반고 학생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3학년도의 자료를 보면 자유형 사립고등학교 출신 수험생들이 절반은 논술 KU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들어왔을 만큼 건국대학교의 논술 전형으로 합격했던 비일반고 출신 수험생들이 많았습니다. 앞서 평균적인 비교과 수준은 비일반고 학생들이 일반고등학교 학생들보다 좋기 때문에 비일반고 학생들에게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이 비일반고 학생들에게도 기회가 있는 전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을 말씀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그렇게까지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에 비일반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은 이유는 모집 인원 자체가 적은 모집 단위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서류냐 논술 수능이냐에 있어 세부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비일반고에서 건국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 내신이나 비교과 관리에 혈안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정시도 준비하고 서류도 적당히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그래도 적은 모집 인원의 일반고의 수많은 고내신 학생들과 경쟁하는 리스크를 지는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보다는 기왕이면 비교적 모집 인원도 널널한 데다 논술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면서 논술 성적만 보는 논술 KU 논술 우수자 전형을 선택해 정시와 논술 공부를 병행하는 전략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25학년도부터는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으로 441명, 논술 KU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342명을 선발하면서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이 규모가 더 커졌기 때문에 비일반고 학생들도 이전보다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을 눈여겨볼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에 더해 인문계열 비일반고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전공보다는 학교 네임밸류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건국대를 최대 마지노선으로 잡거나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자연계열 학생들은 아무래도 인문계열보다는 전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아서 건국대학교 공과대학 넓게 보았을 때 이과대학까지는 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해에 자연계열 모집 단위들에서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원이 인원이 대폭 늘어났고 그 모집 단위에 전기전자공학부, 컴퓨터공학부 등이 인기 전공도 꽤 포진해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비일반고 출신 수험생들이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 유입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라 예상됩니다. 다만 메이저 리서치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던 합격생을 비롯해서 메이저 리서치와 입시를 함께했던 수험생들 중 일반고등학교 학생들도 당연히 많았던 만큼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겁을 주려는 의도라기보다 낙담하지 마시고 양질의 비교과를 쌓으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건국대학교 입시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실 것이라는 점을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콘텐츠는 수시 전형계획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건국대학교 2025학년도 전형계획에서 오피셜로 공지된 2024학년도 대비
대비 주요 변경사항을 첨부하니 정시 모집에서 계열 및 영어 등급 환산표가 단순화되고 정시 모집에서도 지정 과목을 폐지한 등의 사항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팀장이 이야기한 여러 사항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이 콘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